토요일 시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거고요. 시장 분위기가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선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가 찍히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매수 우위 들어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위주로 지금 그래도 매기가 들어가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굵직한 종목들, 오늘 이슈가 있는 조선해운은 당연히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까지 살펴집니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 우리 임 대표님. 엔비디아와는 좀 시장 분위기를 따라갔었던 작년과 올해는 완전히 각자 도생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주, 한국 반도체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HBM4 조기 공급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하반기에 공급했던 일정을 좀 앞당겨서 빨리 스타트를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진짜 하이엔드급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빨리 그 우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도 잘 보여지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유의미한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매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20만 원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 흐름하고는 다르게 약간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죠. 엔비디아의 HM4 D램에 대해서 이제 조기 납품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여러 이제 우려가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HBM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블랙엘 칩에 대한 발열 이슈가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최근에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였는데 그와는 다르게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대한 칩의 발열 문제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여타 이제 다른 칩 같은 경우 여전히 HBM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여러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지금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전부 다 HBM D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HBM D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확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시장 기대감이 좀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런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잘한다라고는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한 30%가 불과한 거고요. 나머지 70%는 레거시 반도체에서 여전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이 회복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HBM으로만 시세를 끌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0만 원 선에서 계속 지금 좀 정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활기를 띠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봐야 할까요? 이런 업황이라든지 내부적인 이슈보다 오히려 지금은 매크로에 좀 더 겁을 먹고 있는 걸까에 대한 우려감도 듭니다. 이 부분은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BOJ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 잡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경기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LA 산불까지 다음 달에 확인할 CPI, PPI에 영향을 준다면 금리 경로가 이거 굉장히 크겠는데 지금은 호재를 호재로서 받아들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입니까? 간밤에 있었던 PPI 발표, 그다음에 이걸 쪼개서 근원까지 쪼개보면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의 부합 또는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속에서 미국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확연히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었죠. 산업재 쪽으로 수급이 몰린 게 이틀 연속 나타났고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심리 와중에 일본에서 금리 인하의 단행 가능성의 방향, 이건 원래 나아가는 방향이었는데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산불 이슈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좀 산업재 이쪽으로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밤 CPI를 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걸 확인하면서 미국의 시장 반응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빠져나왔던 빅테크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좀 동조화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뭐 산업재 쪽으로 여전히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의 시세 현상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예. 이 속에서 로테이션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 또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는 와중에 그때 나타났던 게 뭐 다우지수 그다음에 러셀 쪽 강세 같은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어지는지를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장에서의 무빙이 어떤가를 먼저 판단하면서 우리도 비중을 어디에 더 둘지를 그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에 접근이 네. 필요하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보면 확실히 펀더멘탈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강해요. 뭐 반도체, IT 중에서도 뭐 ISC 이런 쪽은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답보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고 강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성장주로 인해서 작은 종목들을 막 퍼뜨리기보다는 펀더멘탈 뒷받침되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역시나 펀더멘탈 튼튼한 쪽에 조금 더 보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반도체를 보는 시선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HBM, 정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발열 문제가 워낙 나오다 보니까 액침 냉각이라는 키워드까지 같이 보이는데요. 자, 임 대표님. HBM이 사실 끌고 가줘야지 유리기판도 액침 냉각도 다 이유는 있어 보이는데 글쎄요, 요즘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이쪽이 조금 더 탄력적인 것 같기도 해요. 시장이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런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이 살짝 테마성으로 묻어나는 건지 지금은 어떠한 시나리오 전략을 가장 구사하면 좋겠다 판단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시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의구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관심사항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뭐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과 같은 이런 차세대 기술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해당 종목들 자체가 아직 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뭐 조만간 상용화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용화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시장이 새롭게 이제 개설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관련된 시장이 넓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시고 단순히 수급을 바탕으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유리기판 관련돼서 향후에 뭐 지금 SKC가 지금 시제품을 뭐 미국에서 만들고 있고 관련돼서 뭐 여러 이제 빅테크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리기판의 특성상 쉽게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단점을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초창기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런 가격의 부담이 없는 그러니까 초고가의 칩에만 적재가 될 거고 이게 상용화된다라는 거는 2030년대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유리기판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덤벼서 든다라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어떻든 간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HBM이나 아니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 그런 이제 실적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HBM 같은 경우 그나마 AI의 시장이 계속 뭐 여러 우려는 나오곤 있지만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HBM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실적도 어느 정도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조금 이제 테마별로만 움직인다. 테마별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게 뭐 연속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안에서도 다 차별화 전략일 겁니다. 어떤 종목은 진짜 체질 개선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수급 들어올 때는 막 가다가 결국에는 모멘텀이 없으면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 다만 레거시 단이라든지 정통적인 대형 반도체 단에서 확실한 무언가가 보여줄 때는 그때는 추세적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보자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관 순매수 쪽인데요. 4위에 보시면 대주전자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야, 이게 어제도 강했는데요. 오늘도 강합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테슬라 차량 판매 호조가 어제 루머 돌아서 오늘 뭐 기사도 나오고 하던데요. 근데 어제는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같이 강했다면 오늘은 결국 살아남는 건 대주전자재료 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쪽도 테슬라 향이고 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정말 2차 전지가 살아나야 더 각광받고 기술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쪽이 이 종목인데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리포트 나와서 그럽니까? 뭐 리포트 내용에서 확인을 시켜준 거고 예. 작년 초부터 이제 테슬라의 그렇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가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쳤는데 그게 이제는 현실화된 게 확인이 되었다 보니까 주가는 이와 같이 강함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뭐 올해, 내년 이제 뭐 증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밸류에 대한 부담의 가중치가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2차 전지 관련된 특수 소재라고 하죠. 뭐 실리콘 음극재, 그다음에 전구체 이런 부분은 공급보다는 수요 위의 시장입니다. 과수요 시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내면 쓰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에도 만약에 뭐 메이커사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수요를 다시금 창출해 주는 걸 보여줄 때 주가들이 이 특수 소재 쪽에서 더 강할 수 있음을 좀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전반적인 뷰는 어떻게 보시는지 임순재 대표님. 기관 순매수의 에코프로 BM이 계속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죠. 왜 증권가에서는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급적인 이러한 유의미성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 그냥 수급적인 하나의 이벤트로 끝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시는지. 오늘 그래도 LG화학이 아무리 여러 상황을 감안해도 너무너무 저평가인 종목들이 뭐 많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 몇 종목들을 말하기도 했는데 근데 싸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2차 전지 말고도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 지금 주가 지수를 보면 뭐 우리나라 종목들이 예. 대부분 싼 종목들이 뭐 그렇죠.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업황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업황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 이슈 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이 뭐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그렇죠. 경우도 지금 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로 보여집니다. 특히 테슬라가 지금 뭐 모델 Y에 대한 이제 페이스리프트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제품이 나오면서 2170 배터리에 대해서 뭐 지금 국산 그 관련된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와 같이 전기차의 판매가 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계속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 회복세는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대규모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동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금에 대한 재무적인 그런 이제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제 실적 부진세가 상당 기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낙폭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정도는 저점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뭐 일단 저점 매수로 해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개별 기업들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계속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을 보고 만약 4분기까지는 뭐 올해 아마 상반기까지는 뭐 부진할 걸로 지금 뭐 얘기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면 뭐 아직까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 이후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시점이 참 어려운 건데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 업황 개선 이후에 보는 게 오히려 현명한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쪽 한번 들여다 볼게요. 오늘 오전부터 사실 강했었던 쪽은 그 자율주행주였습니다. CS2025 때 우리 증권가 사람들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보고 다 놀래가지고 관련한 이제 후일담 그 리포트를 많이 발행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성훈 기사님, 사실상 이제 이쪽은 테마단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기대감을 더 한층 안고 트럼프 취임과 함께 스토리까지 얹어진 곳이잖아요. 계속해서 돌아가면 기회를 주는 영역이다라는 관점 하에서 눌릴 때 계속 봐야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뭐 눌릴 때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시장에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그 지금의 완성차 시장을 침투하는 흐름이 나타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목들이 반응을 할 텐데 그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같은 경우의 반응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으로 매출 다각화를 이루어 낸 HL 만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 더해져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그룹사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파트, 소프트웨어 이걸 담당하다 보니까 향후에 실적 증대가 본격화되는 걸 보여주면 주가 같은 경우에 탄력성은 좀 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타이밍을 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은 뭐냐면 완성차 단에서 자율주행차가 기본 한 5% 정도 침투가 나타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본격적인 시세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주목하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세 같은 경우가 속도의 차이지 방향 같은 경우는 우상향 형태 이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긍정에 대한 시각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침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이사님은? 아무래도 그 테슬라 쪽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같은 경우가 먼저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나머지 국가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늦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하나의 규제 같은 경우가 모두 철폐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올해 중반 정도 이때는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반? 네. 다시 한번 그때 어떠한 불이 붙는지, 주가가 쉬었다 갈지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갈지, 워낙 스토리가 짱짱하게 살아있는 쪽인지라요.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 자율주행주 점검 도와드렸고요. 오늘 신고가 잔치가 나왔었던 쪽, 외국인 순매수 탑10에도 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 같이 있고, 오늘 또 해운도 같이 덩달아서 올랐죠. HMM 등등 확인이 됩니다. 조선주가 계속 보이네요. 외국인 순매수에 지금 다량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즉슨 오늘도 결국에는 고점을 많이 만들었다. 기관 순매수로 보셔도 HD 한국조선해양 이 무거운 종목들 같이 나타나고요. 해운주 역시나 같이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참 원래 좋은 건 비싼 거예요? 지금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일단 좋은 건 맞는데 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 분명히 좀 많이 보셔야 오른 건 되지. 맞다? 네, 오른 건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네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의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금 조선업에 대해서 관련된 기대뿐만 아니라 지금 방산으로 이제 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시장에는 좀 더 주목도를 높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제 MRO, 그다음에 미국 함정에 대한 이제 해외 그런 이제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면서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사들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같이 주가에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1월 달 들어서 이제 급등을 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서부터는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는 아마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조정받는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이제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재 중에서도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좀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들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적에서 한 번 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조선주는 당연히 보여주겠지만 그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HMM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이성우 기사님 사실상 해운주가 안 갔다가 뭐 제재 얘기 나오니까 같이 좀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조선주 너무 높으니 해운주로 확산되는 건가라고 보기에는 사실 결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럼 투자 관점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가능성이죠. 러시아 선박에 대한 규제가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핵심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한 85불 정도는 올라가도 용인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과공급 구간이다 보니까 그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게 진행되면 핵심은 탱커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탱커 쪽의 핵심은 뭐 흥하연 이런 종목이 있겠고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선박에 대한 운항 같은 경우가 병목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운임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HMM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와도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를 좀 알려주셨기 때문에 조선주가 좀 부담이시다면 해운주에 있어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제 수급주 한번 볼까요? 매수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오는 쪽 KB금융이 있기 때문에 윤순재 대표님 궁금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있는 쪽이 안전지대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외국인 기관이 관심을 보이면 이유가 다 대부분 이유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주 관련된 쪽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금융주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요. 네. 특히 금융주에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금융주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가 실적이 그렇게 당장은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여전히 이런 금융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좀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국내 금융주 관련 그러니까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4분기에도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정책도 지금보다 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까지 지금 잘 살펴주셨습니다. 물가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